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도서실에는 무서운 소문이 있습니다. 방과 후 도서위원이 접수대에 앉아있으면 아무도 없는데 책 넘기는 소리가 나거나 책을 빌려와 읽으려고 펼쳤더니 피 같은 얼룩이 묻어있다거나 그러다 보니 도서위원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적어 언제나 일손이 부족했고 어느 날 선생님은 저를 불러 국어 성적이 좋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도서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도서위원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도서실 책을 빌리는 학생들의 대출카드에 대출일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됩니다. 도서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 접수대에 앉아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한가한 시간이 많아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할 수 있어서 좋긴 했지만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면 아무래도 그 무서운 소문들이 생각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도서위원이 된 지 2달 정도 지났어도 이상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서위원 일도 익숙해지고 마음도 놓이다 보니 자주 오는 한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같은 책을 날짜에 맞춰 반납한 다음 바로 다시 빌려가는 특이한 학생이었습니다. 어지간히 그 책을 좋아하는 건지 궁금해서 빌리긴 하지만 읽지 않고 있다가 다시 또 빌리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다른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떤 위인의 전기만 계속 빌려왔습니다. 이 책 좋아하니? 어느 날 그 책에 반납 작업을 하며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항상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고개를 들고 방긋 웃었습니다. 상냥한 그 미소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도 읽어볼래? 그래도 돼? 당연하지. 그날 밤 그 아이 대신 빌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는 유명한 발명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머리에 아른거려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어느 한 페이지에 빨간 손자국이 잔뜩 나 있었습니다. 마치 피가 굳어진 것 같은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이 책, 설마... 저는 책을 덮고 대충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서실에 가자마자 그 책을 책장에 돌려놓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책이 정말로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왜 저 책을 계속 빌렸던 걸까요? 모든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아이는 도서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퇴근하지 않아 조용한 집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을 제 방에서요. 소름이 끼쳤지만 용기를 내 방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의 제 책상 위에는 아까 반납했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는데 저절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책을 권한 이후로 그 남자애는 도서실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 저는 학교 안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6학년 한 교실에서 그 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애는 제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네가 뭘 물어보고 싶은지 알아. 그 책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 놓을 수 있냐는 거지? 반납해도 태워도 멀리 갖다 버려도 다시 돌아왔을 테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너도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야. 맨날 그 책만 읽네? 그렇게 재밌어? 도서실 저부처에 앉아 그 책을 읽고 있던 제게 자주 와서 얼굴이 익은 여자애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도 읽어볼래? 그래도 돼? 물론이지. 드디어 저도 이 책에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